네, 반갑습니다. 3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자,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아니죠. 오늘부터 시작이니까. 자, 오늘 주말 잘 보내시기 위해서 제가 아침 일찍 종목 진단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은 거래량 특징 종목 두산중공업과 LG에너지솔루션 준비됐습니다. 네, 하나는 좋고 하나는 나쁘네요. 자, 뉴스 테마 특징주로는 제넥신과 시젠, 둘 다 조금 우울한 종목들이죠. 그리고 인기 검색 종목 카카오와 펜오션 둘 다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입니다. 자, 이렇게 총 6종목 준비되어 있으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산중공업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두산중공업은요, 일단은 10% 상승하면서 마무리했네요. 왜 그랬을까요? 원전 기대감이 있겠죠. 자, 이 기업은 원래부터가 테마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담수 사업도 옛날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가스터빈, 차세대 원전, 그 다음에 수소 뭐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테마는 다 두산중공업 거쳐간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다가 지금 두산이 이름을 바꿔요. 그 두산 에너빌리티인가 뭐 하여튼 뭐 이름 바꾸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이걸로 바꾸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걸로 이제 그 이름이 바뀌는데 뭐 이름이 조금 두산중공업은 조금 투박해 보이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하면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보통 이제 사명을 촌스러운 이름에서 영어 이름을 바꿀 때는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신사업을 추진한다거나 또는 이미지를 쇄신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좀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 두산중공업이 가지고 있는 또는 걸려있는 테마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름 한번 바꿔서 출발하게 되더라도 상당한 기대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좀 많이 몰리는 모습인 것 같고요. 가장 크게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원전 관련한 부분이겠죠. 이제 뭐 탈원전에서 다시 벗어나가지고요. 네, 원자력을 다시 가동시킨다든지 또는 원자력에 대한 부분들을 본격적으로 또 개발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된다라면 이 두산중공업에도 당연히 수혜가 될 겁니다. 뭐 두산중공업뿐만 아니라 보성파워텍이라든지 한전기술 뭐 이런 종목군도 전부 다 포함되겠죠. 우진 이런 종목도 오늘 상승세를 많이 보였다는 거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은 뭐겠습니까? 일단은 이 정책 관련한 부분에서 뭔가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걸 참고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긍정적인 모습이겠고요. 추가 상승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두산그룹주, 두산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두산은 뭐 주가가 좀 올라서 마무리한 것 같긴 합니다만은, 지금 저쪽 반도체 기업을, 네, 테스나, 이거를 이제 인수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두산이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나라는 그런 느낌이 애매한 게 있거든요. 근데 두산중공업은 거기서 좀 벗어나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현재 추세도 나쁘지 않고요. 그 단기 급등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부담은 가졌어요. 근데 이 부분들을 횡보 이후에 한 번씩 치고 올리는 모습이 있었다는 걸 참고해 본다면, 어떻게 본다면 지금 그런 과거의 부분들을 다시 학습할 수 있는 구간이 될 수가 있겠죠.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있겠고요. 자, 원자력 관련한 부분에서는 제가 일전에 진단 한번 해드렸었는데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정책적으로 조금 중거리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 이 말씀 드렸었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참고해 본다라면 두산중공업이 가지고 있는 기대치는 조금 높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홀딩 그대로 가져가실 것을 권장해 드리고요. 신규 매수는 조금 애매한 구간이긴 한데요. 22,000원 정도. 그러니까 조금 가격이 좀 싸져야 될 것 같아요. 좀 내려오면 될 것 같은데 싸지는 가격이 바로는 안 나올 것 같죠. 일단은 뭐 강하게 상승 마감했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추가 상승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치고 올라가면 저항대가 나오기 때문에 저항권 때 일단 들어가고 난 이후에 한 번 정도 들어오는 눌림목을 이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규 접근은 바로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요. 상승 이후에 살짝 들어가면서 지지선 때 확보가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럴 때 접근하시는 것이 유리하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일단 홀딩, 그 다음에 신규 접근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가격이 싸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 볼까요? 네, 요거는 굉장히 좀 걱정스럽습니다. 일단은, 40만원대가 또 깨지면서, 이게 코스피 200으로 지금 들어가면서 부담되는 거죠. 왜냐면 코스피 200 들어가게 되면 뭐가 있어요? 공매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패시브 자금이 뭐 유입된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공매도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부담감이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다지 좋은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신규 상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또 보호위에서 물량이 풀리면서 계속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이 듭니다. 이런 상황 이렇게 되면은 네, 애매하죠.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분위기가 조금 애매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참고하셔야 되는 거고요. LG에너지솔루션에만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또 쏠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은 알고 있는 거죠. 신규 상장하거나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공매도가 같이
포함이 돼서 끌고 내려가는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이 지금 현재 90조 원대로서 시총 2등에 자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에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다지 좋진 않다. 뭐 이 종목은 어차피 계속 말씀드렸지만 뭐 매도 의견은 계속해서 언급해 드리고 있죠. 지난번에 이제 50만 원대 이상 여기서 매도하신 분들은 뭐 지금은 아주 두 발 쭉 뻗고 주무시겠습니다만 아직까지 매도하지 않고 있거나 또는 내려갈 때마다 물타기 계속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잠자리가 별로 불편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일단 피해 있어야지 돼요. 이제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요. 추가 하락은 더 나올 수 있겠습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또는 에코프로비엠 뭐 LNF 이런 종목들 보시면 지금 전부 다 하락세에 전환되어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덩어리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2차전지, 배터리 소재, 뭐 배터리 이런 쪽에서 어떤 부담감도 같이 커지고 있는 상태에서 얘는 추가적인 어떤 공매도에 대한 어떤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비중이 어느 정도 계신다면 좀 줄이시는 거 권장해 드려요. 뭐 기존의 전략과 똑같습니다. 비중을 지금에도 계속 줄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신규 매수는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신규 매수 접근하지 않는 쪽으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볼게요. 제넥신 보겠습니다. 제넥신이 지금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요. 그 코로나 이 DNA 백신에 대한 임상 2상과 3상을 철회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악재로 볼 수도 있는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자진 철회이기 때문에 뭐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걸 딱히 또 부담이다라고 볼 수도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임상을 철회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백신의 세계적인 어떤 글로벌 수급 상황을 봤을 때 뭐 지금 내가 백신을 만들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경쟁력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원래 하던 거나 잘할란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뭐 일단 이런 것들이 이제 악재를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동안 계속해서 개발해 왔었던 건데 그냥 임상을 철회해버린다라는 것은 그냥 나가리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버리게 되면은 그냥 그거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약간 실망감이 터질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주가는 일단 추가 하락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본다라면 이 임상 철회는 좀 그래도 잘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임상 철회를 통해서 기존에 하던 거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다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백신을 내놔봤자 그다지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이죠. 어차피 백신이 한 번 더 휩쓸고 지나갔고 2차, 3차, 4차까지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제 임상, 2상, 3상 글로벌 임상이 들어가가지고 백신을 만들어낸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틈은 있겠습니다만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대단한 기대치를 가지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이제 부담으로 작용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일찌감치 잘라내는 게 더 나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 내용들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실망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일단은 이런 부분들은 뭐 지금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에서는 약간 배신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망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어서 단기적인 어떤 변동성은 좀 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지금 이거 임상 처리한 거는 좀 잘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좀 참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너무 실망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당장은 뭐 주가가 변동성을 좀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원래 하려두고 했었던 거 그런 부분들은 다시 또 집중해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의견은 좀 분분하게 갈릴 것 같아요. 이게 뭐 악재다 이제 끝났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 계실 것 같고 뭐 그냥 저처럼 그래 오히려 뭐 어차피 해도 안 될 거 그냥 빨리 접고 다른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저의 입장이라면 지금은 그냥 홀딩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차피 뭐 장 끝난 이후에 나타난 뉴스이기도 하고요. 주가가 내린다고 하더라도 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뭐 이렇게 하한가를 간다거나 뭐 그런 식의 느낌은 아닐 것 같아서 그렇게 적당하게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일단은 홀딩 전략 보시되 신규 접근은 지금은 어차피 하향 추세이기도 하고요. 또 임상을 철수한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충격파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접근 매수는 하지 않는 게 일단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추세가 돌아서지도 않았고요.
좋은 호재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는 좀 참아주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일단 지금으로서는 홀딩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보시고요. 정말 견디기 힘들다라면 비중을 절반 정도 잘라서 이제 좀 축소하시는 전략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백신이라든지 뭐 이제 조금 더 시단도 말씀드리겠지만 진단 키트라든지 이런 쪽은 현재는 메리트가 많이 죽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들은 이제 어느 정도 참고는 좀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CGN 보도록 합니다. CGN도 주가가 좀 많이 하락했어요. 이거는 뭐 한 1년여 전, 2년여 전부터 계속 매도 의견을 보였던 종목이죠. 뭐 고점 때부터 계속해서 매도 의견 보였는데 이거 매도 의견 드릴 때 참 네, 욕 많이 먹었습니다. 그죠? 네,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참 그때 욕 먹더라도 여러분한테 매도 의견을 드린 게 정말 잘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주가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은 뭐냐면 여기 지금 보시면 2020년도에는 실적이 많이 나왔었지만 그 실적이 계속 진행될 수가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진단키트에 대한 부분들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엄청난 그런 유니크한 아이템이었지만 지금은 어때요? 여기서도 나오고 저기서도 나오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CGN도 열심히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뭐 경쟁 상대가 많아질 거 아니에요. 경쟁 상대가 많아지면 시장 점유율이 좁아지게 될 테고요. 또 가격 경쟁에서 밀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이 진단키트로 해서 올라왔었던 그런 부분들을 제외시켜놓고 나면은 실질적으로는 주가가 더 떨어지는 게 맞는 거죠. 뭐 지금 현재로서는 실적이 그래도 지난 연도까지는 괜찮았어요 라고 나올 수 있겠지만 자, 올해는 작년보다 더 떨어지게 될 테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접근하시는 게 맞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저는 계속적으로 비중 축소나 매도 의견 지금 2년째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2년은 조금 안 됐군요. 한 1년 반 정도 된 것 같은데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올라가도 매도, 내려가도 매도입니다. 그래서 매도 의견 계속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신규 접근은 당연히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단기적 이슈를 보고 들어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단기적 관점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매수해놓고 오랫동안 가져가시는 분들에게는 결코 도움이 될 만한 종목은 아니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의를 해야 되는 종목이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카카오 볼게요. 네, 카카오. 뭐 정부에서 이제 뭐 플랫폼 관련한 어떤 이슈가 좀 좋게 나올 것이다 해서 그런 기대감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지금 기대감이 조금 더 생기긴 했어요. 지금 61선 돌파하게 되면서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따라 올라가면서 정배 얼마 안 되면은 더 좋은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지지 라인 때 저항 라인대로 보는 라인이 이제 98,000원 정도인데 일단은 10만원을 넘어섰다라는 게 중요하죠. 뭐 월요일날 다시 내려가면서 9만원대 뭐 중반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아래쪽 지지선이 탄탄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있겠는데 지금 카카오 그 의장이었죠. 이제 15만원까지 는 이제 뭐 기초 그 수급만 받겠다. 네. 그 최저임금만 받겠다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15만원까지는 당장 못 갑니다. 당장 못 가고 시간 오래 걸릴 거예요. 만약에 가더라도요. 그 다음에 지금 가는 동안에 만날 수 있는 저항대가 얼마나 있느냐면 12만원에서 13만원대 저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15만원대 저항도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가시밭길이죠. 가시밭길이고 주가가 그동안 많이 올라갔었던 부분들 그 다음에 조정이 나가는 부분들인데 현재 시점에서는 제가 지난번에 단기적 반등 기술적 반등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는 올라갈 수 있다 라는 이야기 해드렸죠. 그래서 10만원까지는 도달이 가능합니다 라는 말씀을 했는데 지금 10만원까지 딱 왔어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추가 상승이 더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죠. 11만원에서 12만원까지 한번 노려보시는 거 괜찮아 보이는데 위쪽부터는 저항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제 9만원에서 10만원까지 또는 11만원까지 간다라면 뭐 20% 30%까지 수익을 확장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기 때문에 괜찮은 수익인데요?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 그 당시에 봤을 때도 10만원이 저항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10만원에서 11만원이 저항입니다. 그러니까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은 딱 그 정도 관점까지만 보면서 접근하시는 거고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난 장기적으로 한번 뽑아볼란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은 때가 아니죠. 그래서 장기적 관점을 접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매수 의견 드리지 않고요. 단기적 관점에서 한번 보실 분들은 10만원 아래쪽은 뭐 단기적 포인트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긴 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조금 더 홀딩 하시는 거 권장해 드리고요. 매매에 대한 접근들은 네, 그다지 썩 권장하고 싶지 않지만 네, 단기적 관점에서의 상승을 기대하겠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매매가 잘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대응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그 내용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펜오션 넘어갑니다.
주가가 최근에 계속 올라가죠. 네,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뭐 그 어떤 계약이 좀 증가할 것이다는 얘기. 그래서 뭐 실적이 증가한다 뭐 그런 얘기도 좀 있었고 환율이 또 올라가죠. 환율이 올라가면 이런 기업들은 또 실적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규모가 커집니다. 그다음에 이 페노션과 같이 이렇게 뭐 그 해운이라든지 물동량의 어떤 증가에 따른 그런 기대감으로 본다라면 상당히 이제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HMM도 최근에 주가가 상승했었던 배경이 거기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실적도 계속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경기가 좋아지는 과정으로 가다 보면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부각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매력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 일단 뭐 조선해운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은요. 아직까지는 이르다라는 평가가 맞긴 맞아요. 그런데 서서히 이제 움직임들을 잡아간다라면 충분히 이제 메리트는 좀 생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뭐 기존에 이제 HMM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너무 높은 시점에서 매도 의견을 좀 드리긴 했습니다만 다시 턴 어라운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 페노션 같은 경우는 저항을 넘어간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뭐 지금도 사실 뭐 매력적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위쪽 저항대 상당히 심한 구간까지 들어왔습니다. 8,000원대를 전후로 상당히 두꺼운 매물대예요. 그러니까 이 구간을 한꺼번에 넘어가기 좀 어렵겠고요. 주가가 조금 조정받으면서 이평선 간격을 좁혀서 올라가 준다면 가능해 보이죠.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하셔도 별 문제 없습니다. 다만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은 그냥 계속 뚫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부담이 되기 때문에 매수 접근은 그다지 용이하지 않을 겁니다. 주가가 좀 내려와서 6,500원대 라인대 지지를 한 번 더 확인해 준다면 그 시점에서 매수 들어가시는 게 유리하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를 접근하시고요. 이렇게 해운주들 접근하실 때는요. 이게 유동성이 끝나고 나서 경기가 계속 좋아지는 과정 가잖아요. 그러면은 초반에는 올라가는 타이밍이 아니라요. 그냥 폼만 잡는 모습이고요. 그 이후의 흐름들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경기가 호황기로 들어갈 때 아주 빛을 발하는 것이 해운주와 조선주라는 것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조금 일러요. 이르기 때문에 반등이 나가더라도 단기적 반등 이후에 조정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꼭 참고하시고 대신에 매도하실 이유는 없겠죠?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 그대로 유지하셔도 아무 문제 없겠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좋겠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6종목입니다. 두산중공업,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제넥신, 시젠, 그리고 카카오와 페노션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들 잘 이용하시고 활용하셔가지고 종목 대응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또 다른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